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 수도권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저출생 때문만이 아니라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인근 신도시의 영향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 북부의 동두천, 포천, 연천군이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한 걸까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 포천시 인구가 지난 10여 년간 평균 10,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반면 양주시 인구는 10년 동안 약 6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에는 동두천, 포천, 연천군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동두천시 전출자는 8천여 명, 포천시 전출자는 12,000여 명, 연천군은 3,6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 양주시로 전입 신고한 인구는 동두천시 38%, 포천시 21%, 연천군에서 15%입니다. 세 지역 전체 약 35%가 넘는 인구가 양주시로 이동한 겁니다. 포천 신도시 2단계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근 시군인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도 많은 인구가 양주로 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GTX-C 노선 등 교통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도시의 인구 이탈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젊은 세대들의 신도시 이동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그런 환경에 따라 지역별 인구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로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쇼핑을 한다 그래도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도 있죠. 그런 걸 이제 공공재량을 갖고 기반 시설 서비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더구나 양주 회천 신도시가 이달부터 2단계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당혹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 외에 교사단체들도 의견문을 잇따라내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5일 저녁 8시 양주 광정면 가남리 비행장에서 드론 300대를 활용한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드론 라이트 쇼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인데요.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차세대 무기체계와 4차 산업 미래 비전, 그리고 양주시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기원을 담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2024년 기류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의정부 과학도서관과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과학도서관은 세상을 읽는 힘, 과학적 사고를 주제로 운영하고 강연 9회, 탐방 1회, 후속 모임 1회로 구성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예술이 삶에 들어왔을 때를 주제로 서양 미술, 한국 미술, 현대 미술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강사로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미술사학자 탁현규, 미술평론가 홍경한 등이 참여합니다. 6회의 강연과 3회의 탐방, 1회의 후속 모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시민들을 맞이하는 도시, 경기 수원과 부천에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이른바 법정문화도시. 경기도 수원은 법정문화도시 지정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나들이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근처에 약간 이런 데가 많이 없으니까 원래는 분당 쪽에 사는데 그래서 막 차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다니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상당 부분이 훼손됐던 화성행궁. 119년 만에 축성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리들이 머물던 우화관과 해경궁 홍씨 회가변에 오를 음식을 준비했던 별주가 복원된 겁니다. 저희들의 자랑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시라고 하는 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히 이제 행궁이 마지막 그 별주가 건립이 되면서 복원이 되면서 완성형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또 수원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인 정조, 한옥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테마 공연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곳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성행궁 일대에서는 수원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밤의 경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주요 문화시설 개방 시간도 기존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확대됩니다. 아름다운 성곽이 밤에 너무나 많은 감명과 영감을 주는 도시입니다. 곳곳에 있는 문화적인 또 예술적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죽어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5년 차를 맞은 부천도 올해 지역 공간을 활용해 문화관객 유치에 나섭니다. 복합 문화공간인 부천 아트벙커 B3구는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기획전을, 부천시 박물관은 역사 관련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도시 스토리센터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비롯해 부천형 예술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올해 문화관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센터를 만들고 창작 작품을 만들고 법정 문화도시 부천에서는 이런 창작 기능과 향유의 문화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문화를 앞세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경기도의 법정 문화도시. 해를 거듭할수록 유무형의 지역 문화 자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최근 한 달간 심의를 통해 총 1,627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17,060건이 된 건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의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사례는 전체의 61.9%에 해당하는 1,554건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4,405건, 경기 3,694건, 인천 2,455건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기준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직전 주와 비교해 0.12%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0.1% 올라 5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는데 은평구는 불광동과 노뻥동, 대단지 위주로 0.15%,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0.1%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0.11%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 근접,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로 0.22% 올랐습니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상곡동과 삼산동, 청천동 위주로 상승해 0.49%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 가입자가 시행 20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가입자는 13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53만 명이 더 경기 패스 가입자로 집계됐는데요. 인천과 서울의 K패스 가입자는 각각 11만 명과 40만 명입니다. 경기도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 경기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톱10 시티의 발판 마련을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포뮬러1 유치 활동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논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모나코와 미국 뉴욕, 뉴저지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현지 시간으로 25일과 26일에는 모나코에서 열리는 F1 모나코 그랑프리 대회를 둘러보고 대회 참관은 물론 대회 관계자들과 대회 주요 시설을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 뉴욕으로 이동해 하이라인 파크 창업자를 만나 도시 재생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재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또 현지 교육기관과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인 무역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기업과 뉴저지주 경제개발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 유치와 상호 경제 교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장으로 박상기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위촉했으며 추진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일반직 21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천 출신인 박상기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등의 대외 유치 활동과 인천 홍보로 유치도시 선정에 역량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2일 인천시 일대에서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현장 실사가 진행됐는데요.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후보지로는 인천시를 비롯해 경북 경주시와 제주시 등 3개 도시가 선정된 상태이며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현장 실사 결과와 설명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최도시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수구청 지하 1층에서 진행되는데요.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 법령과 기본 방침 주요 내용을 비롯한 미래도시 자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8, 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데요. 인천에는 연수와 9월, 계산 택지를 비롯해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갈산, 부평, 부계와 만수 1, 2, 3동 등이 포함됩니다. 인천시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시는 관절 전문 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연세화병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시와 지역 내 병원이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협약을 맺은 첫 사례입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국가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지정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절특화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전문 진료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